요즘 같은 때 또, 좀 집에서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들 이렇게 좀 선정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또 어떤 책 소개할지 함께 또 들어보죠.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아무 말. 이게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가수 양준일의 첫 책입니다. 가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지 19년, 생각지도 못한 팬들의 소환으로 돌아온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여 세상에 내놓은 첫 작품이기도 하죠. 이 책에는 챕터 구분도 순서도 없습니다. 짤막한 단어를 제목 삼은 90여 개의 토막글은 앞으로 뒤로 혹은 손 가는 대로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무방한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요. 요즘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준일 가수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재미교포 출신의 가수입니다. 1990년 11월 리베카를 타이틀곡으로 한 1집 앨범으로 데뷔했으나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이후 활동이 없다가 2001년에 V2라는 혼성그룹으로 잠깐 다시 활동한 후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데뷔 후 30년 후인 2019년에 유튜브를 통해 과거, 영상, 춤, 노래, 패션 등의 다양한 모습들이 재조명받게 되고 방송을 통해 양준일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소환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책에서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자, 베트남에서 태어났으며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한국에서 데뷔를 하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들. 양준일은 자신을 향했던 부모의 벅찬 기대와 활동 공백기에 다시 음악을 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 온라인 채팅으로 처음 만난 아내에게 한눈에 반하게 된 이유,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타잔에 대한 애틋한 부정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둠 속에서 늘 밝은 빛을 향하는 양준일의 말과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은 출생이 또 이제 베트남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오랜 생활했고요. 예. 좀 그 이력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책의 구절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969년 8월 19일, 난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 사이공에서 태어났다. 왜 한국이 아니었을까? 미국 여행사에 근무하던 아버지는 군인들의 여행 업무와 관련한 일을 했다. 어머니는 영자신문 기자였다. 그렇게 두 분은 전쟁이 한창이던 사이공에서 나를 가졌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서울로 돌아와 알았다. 혼자 서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남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했을까? 어머니는 굳이 베트남으로 다시 들어가 전쟁통에 나를 낳았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출생신고를 했다라고 말이죠. 그래요. 예. 음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자, 어린 시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춤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양인이란 이유로 또래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는 일이 있었지만 중학교 시절엔 춤을 잘 춰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할리우드 1세대 한국 배우이자 교수인 고 오순택 씨와의 식사 자리에서 너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자랐으면 연예인이 됐을 아이란 말로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식사 자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 친구와 함께 오른 무대에 음악의 재미와 흥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가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SC에 재학 중에 이범희의 눈에 띄어 한국에 데뷔했습니다. 1집과 2집이 서울 음반사를 통해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뭐 그때 당시에 방송 활동 뭐 재조명 되면서 좀 많이 좀 보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참 느껴지는 게 평범하진 않아요. 굉장히 또 이색적인 음악과 패션으로 그때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마른 몸에 큰 키에 긴 머리, 지나친 미국식 퍼포먼스, 노래에 심히 몰입해서 정신없이 보이는 춤 등은 1990년대 초반의 코드와 맞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당시 트렌드에 맞지 않아 대중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한 케이스죠. 당시 미국 팝계의 뉴 잭 스윙, 하우스 음악 트렌드를 가요계에 이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당시 다른 방송사들이 양준일에 대한 보수 시각 일색이었던 것과 달리 개국한 지 얼마 안 됐던 서울방송에서 양준일을 열심히 밀어주었죠. 당시 그 서울방송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쇼 서울에서 반고정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등장했으나 당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본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했던 한계,
그리고 극각으로 갈렸던 대중의 반응 때문인지 큰 반항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친구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예. 그 당시 SBS가 정말 지역에서는 안 나왔었죠. 예. 저는 못 봤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그래요. 때까지. 자, 그리고 이 가수 생활이 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접고. 좀 어떻게 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자, 이제 은퇴 이후에 일산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학습 방법으로 영어 교육을 접근했으나 입시 위주의 학습을 선호하는 풍토로 인해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게 재밌는 게 양준일 학습법은 훗날 양준일의 팬미팅에서 다시 주목받게 했다고 해요. 이번에 보니까 CF를 찍었는데 영어 관련해서 CF를 찍었더라고요. 예. 자, 이 시기에 현재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뒤늦게 늦둥이 아들을 가지긴 했지만 결국 영어 교육 사업을 접고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미교포인 양준일과는 달리 순수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미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어 많은 나이에 새 직장을 찾는데 힘들어서 방송에 소환되기 전까지 플로리다 주 브랜든의 한국 식당에서 서빙 활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한국에 못 온 이유도 거기를 일을 못하면 월세를 못 내서 못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러다가 유튜브에서 좀 서서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또 방송 진출까지 하게 된 건데 예. 이게 언제부터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죠? 자, 이제 지드래곤을 닮았다는 그 당시 모습이 2018년, 2019년 유튜브를 돌아다니며 그 당시 모습을 보지 못한 1990년대, 2000년대생들이 궁금해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방송국에서도 양준일의 근황을 찾지 못해서 다음 팬카페 회원들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죠. 심지어 라디오 코리아에서 양준일을 찾습니다라는 사연이 2019년 초에 나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방송에 나와도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이제 책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요. 본인도 참 많이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 이 책의 제목이 Maybe예요. 어떤 예. 뜻입니까? 자, 자신의 젊은 시절에 yes와 no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maybe라는 말이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희망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maybe라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거듭되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내일에 대한 maybe라는 단어가 그토록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 당시에 레베카? 리베카. 예. 가사, 가나다라 마바사. 예. 이 노래가 이제 있습니다. 두 곡이었나요? 예. 좀 가사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래 중에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 실제로 자신이 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하고 일종의 암호말을 만들어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Do You Speak English라는 노래의 경우 실제로 자신이 영어를 가르치던 때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노래들이 자신이 작사, 작곡을 하게 된 것이 당시 업계에서 인기가 없고 평판이 좋지 않아서 아무도 해주지 않아도 혼자 다 만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그냥 맞게 그대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책 속에서 좀 좋은 구절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팬이 와서 이런 말을 물었다고 해요. 자신이 너무 실패자 같다고. 그러자 자신을 왜 찾아왔냐고 하면서 자신이 실패자인데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양준일 씨를 실패자로 보지 않아요. 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 실패자는 없어요. 라고 말이죠. 또 다른 구절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한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지쳐 있다면 자꾸만 미래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보려하지 않고 미래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현실에 충실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누군가 양준일 씨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에만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진이 많고요. 많은 사진들과 짧은 글로 만든 책이지만 많은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 저희